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취업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봉과 관련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 희망 연봉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참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줘야 되겠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기업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특히 이와 같이 좀 자신 있게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연봉을 주지 못하는 이런 기업일수록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과 그다음 중견,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의 그러한 좀 대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좀 고연봉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우리 기업에 지원했을 때 나중에 합격을 해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불만족스럽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 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좀 너무 큰 갭이 있는 지원자들은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서 활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물어보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연봉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이 조직 정서상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서 희망 연봉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력서에 그냥 빈칸으로 놔두고, 그리고 면접 때도 정확하게 이 기업에서 주는 그런 연봉을 잘 수준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고 지원한 거냐 해서 약간 성의가 없거나 뭔가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연봉에 대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지원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일단 회사 내규라는 좀 뭐랄까 그 절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회사 내규라는 뜻은 니네가 주는 대로 받겠다. 나는 말 그대로 그렇게 군말 없다. 난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다. 약간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들어간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 내규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크게 여러분들에게 이 연봉 문제로 인해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력서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연봉 그 입력하는 란에 보면 숫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숫자로 답을 해라, 혹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라디오 버튼 식으로 해서 숫자가 아니면 이제 입력 자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공개된 정보의 100에서 약 90% 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지나치게 높은, 말 그대로 공개된 정보보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뭐 그 부분만으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면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개된 정보보다 뭐 200% 2배에 가까운 연봉을 적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면접관이 분명히 면접 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뭐다? 이 질문이 나올 걸 제가 이미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답변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모험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좀 뭐랄까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단은 100에서 90% 정도 수준을 기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연봉을 기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평균 연봉을 기재를 할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은 분명히 신입사원 연봉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뭐 특정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낮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평균 연봉을 찾아내서 그 연봉을 기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일단은 공개된 연봉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왜 이러한 평균 연봉을 원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만드는 게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입사해가지고 신입사원이 아니라 뭐 선배 사원 수준의 성과를 낼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원한다 뭐 이런 식의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자신감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강한 로열티, 직무에 대한 이해, 준비도, 뭐 이런 부분, 면접에서의 그런 능수능란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쓸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구직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된 정보의 100에서 90%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개된 정보가 희망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적은 거죠. 왜 그 정도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먹고 살려면 뭐 한 달에 얼마 저축하고 뭐 식비, 그 다음에 뭐 주거비, 그 다음에 교통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있어야 제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원자들도 있던데, 뭐 그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러한 좀 계산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정답은 이제 투자라고 여기 지금 제가 장표에다가 적어놨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희망연봉에 3천만 원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답변을 했어요, 면접 때. 왜 그 정도를 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외부 정보 등을 통해서 A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신입사원인 저에게 굉장히 과분한 그런 금액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당장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A 기업에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큰 성과를 내라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투자를 한 만큼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회사에 기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희망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신입사원에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입사원에게 연봉을 주는 규모를 보면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연봉 인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약간 조금 그게 우리나라의 좀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신입사원에게 주는 연봉 자체는 거기 선배 사원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너무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자만심을 보여주지 마시고, 나한테 투자란 걸 잘 알고 있고 나한테 과분한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거 정말 잘해낼 거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걱정하거나 이렇게 뭐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심어 주신다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좋은 답변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봉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회사의 그런 산업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근로소득이 되게 좀 결정되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 감히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내가 3천만 원을 받나 3,300만 원 받나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연봉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자 같은 경우에 건설업에 지원을 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 해외에 파견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파견 가는 걸 대부분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면접 때 가가지고 나는 이 회사 돈 때문에 지원을 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결혼을 하는데 그 외가댁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국내에서 일하면 도저히 그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 무조건 해외에서 살 거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서 살아갈 거다.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이 메이저 건설사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 연봉에 대한 부분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편집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화이팅!